예, 안녕하세요. 노리섬입니다. 어, 이제 애프터 이펙트 2018 버전으로 새로운 개정판 영상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그 전에 게 너무 이제 내용도 너무 간소화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018 버전으로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8 버전을 실행을 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CS6부터 2018까지는 엄청 바뀐 게 별로 있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전에는 이제 짧은 강의 내용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20강 내외로 이제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길게, 이제 시간은 거의 10분 정도 내외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강의 수가 좀 많아지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된 기능들과 함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인터페이스는 현재 이제 같아요. 거의 CS6 때 했던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해 보시면 프로젝트 창 똑같이 이제 CS6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료를 올려놓는 공간이고요. 파일들을 임포트 해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작업들을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책상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포트, 우리가 실제로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작업을 해주게 되면 처음에 시작이 되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작업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하단에 타임라인이 존재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뷰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적인 작업들은 이 안에서 작업 공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공간, 뷰죠. 눈으로 확인하는 공간, 눈으로 확인하는 공간, 그리고 재료를 올려다 놓고 소스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일종의 책상 같은 재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등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기본적인 이 형태로 유지를 할 거고, 버전 업이 되면서 상단에 인터페이스 메뉴들이 추가가 됐는데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값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인터페이스는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실수로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상단 메뉴 위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여기 Reset Standard to Saved Layout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을 다시 초기화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기본 이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Reset Standard to Saved Layout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할 때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무언가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편집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작업해주는 공간의 이름이 컴포지션이에요. 이 컴포지션이라는 버튼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열려있지만 나중에는 거의 다 열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포지션의 New 컴포지션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주시거나 프로젝트 창에 하단에 요 필름 모양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컴포지션이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의 사이즈는 일단 컴퓨터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 메뉴들이나 너무 이제 원래 뭐 FHD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1280, 720으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1280, 720으로 이제 제작을 해줄 거고요.
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티오 비율은 무조건입니다. 가끔씩 이제 다른 비율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디지털로 넘어간 평면 TV부터는 무조건 스퀘어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에 이제 29.97은 우리나라 방송 시스템의 무조건 방식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해상도는 풀로 그대로 나중에 출력과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해상도와 이 듀레이션은 사실 애프터 이펙트 사용자는 10초 이상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부분 작업들을 해주게 되고요. 나중에 합쳐질 때 이제 컴포지션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3분짜리 만들고 뭐 1분짜리 만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10초에서 15초, 아무리 길어야 30초예요. 아니 저는 되게 긴 걸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대부분 부분 작업들을 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한 곳에서 하나의 새로운 컴포지션 안에서 부분들의 컴포지션들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그냥 한 번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방식은 이 10초로 계속 작업들을 해서 부분적으로 합쳐주는 것들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값으로 제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80720의 스퀘어 픽셀 29.97 해주고 OK 눌러주시게 되면 컴포지션이 이렇게 제작이 돼요. 휠을 버튼식으로 돌려주시면 화면이 확대와 축소가 되고요. 휠을 버튼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이제 펜 기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옵션으로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이 뷰포트 설정에서 여기 지금 체크 무늬로 나오는데 검정색이 기본 베이스고요. 대부분 이 컴포지션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나오는 이 컬러가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체크 무늬에 버튼이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눌려 있게 되면 알파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파 영역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투명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통 인식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투명도가 빠지는 불투명도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알파 영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원래는 이제 채널 값이 알파 영역이라고 불리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명도라는 설정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제일 많이 꼭 확인들을 많이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단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타이틀, 액션 세이프와 프로포셔널 그리드, 그리드 가이드 룰러들이 있는데 뭐 룰러나 그리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타이틀, 액션 세이프예요. 이 타이틀 액션 세이프는 자막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닥 많이 이제 쓰지는 않으시는데 우리가 방송 편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막이 여기 안에 무조건 다 들어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영상이라도. 그래서 로고도 그렇고 어떠한 인물들이 있으면 거기에 말풍선도 그렇고 다 이 공간 안에 오는 게 베이스고요. 프리미어도 있지만 프리미어보다 조금 더 장점이 되어 있는 옵션은 여기 있는 이 가운데를 나타내주는 십자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장 간단한 자막과 배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무조건 쓰이는 애들 중에 하나가 레이어의 New의 솔리드 레이어예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어딘가에 무언가를 넣어줄 게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단에 컴포지션이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생성을 시켜주고 싶은 공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선택, 레이어의 New의 솔리드 레이어 라는 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의 값을 클릭을 하셔서
옆에서는 컬러, 색상 종류, 그 다음에 밝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채도까지 다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검정색 쓰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눈에 이제 피로를 덜어주는 녹색 배경을 만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녹색 배경에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500에 500 하게 되면 작은 사이즈가 완성이 되고요. 화면 전체가 이제 1280, 720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딱 맞는 애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에 딱 맞는 솔리드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고 이 솔리드 레이어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무언가를 처음 만들 때 무조건 쓰는 옵션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됐는데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컴포지션도 이제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솔리드 레이어까지 만드는 게 1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